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이게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관례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딱 한 차례이기 때문에 관례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딱 한 차례 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시 임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난 뒤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이 돼서 거리가 됐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지만 탄핵 심리를 받고 있는 상태, 즉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에는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와 관련 없이 국회목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 몫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이고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 절차는 제대로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밟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이 됐고요. 인사청문 보고서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도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을 했는데요. 전원이 아니고 4명의 의원은 들어가서 이제 개별 표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국회 내에 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스텝이 꼬여버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법조계와 언론에서도 이율 배반이다,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논리는 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목도 아닌 국회 추천 몫에 대한 형식적 임명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반면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힘이 적극 건의를 했어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이제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이 강연자로 나선 한 헌법학 교수는 법이 공표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권한 행사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쓰는 게 소극적 권한 행사에 속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모두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본인 소신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임명이 불가하다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싶어하고,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인 삼각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합니다.
그래서겠죠.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대국민 담화도 직전에 공지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딜레마가 적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적으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과 여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요. 지금 여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야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배경에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만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말로 풀이가 되고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 직무유기로 예를 들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해와라라는 말이 네. 이런 법망을 좀 피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현행 6인으로도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력화까지는 조금 많이 나간 전망으로 보이고요.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현행 6인 체제로 치러지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6인 체제에서는 6명 모두 이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정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이렇게 중요한 판결을 하는데 9인 체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갖춰져야 제대로 된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월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되면서 퇴임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만약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더 큰 혼돈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당장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 탄핵 요건이 151명이냐 200명이냐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자격으로 보고 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도 국회의원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151명이다. 국회 사무처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은 200명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검토 자료를 내놔서 국회 내에서도 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또 논쟁을 좀 짚인 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법령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둘 다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담고 있어서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지금 표결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누가 결정을 하게 되나요? 네, 결과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키를 쥐게 됐고요. 우 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51명이 탄핵 가결 정족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 표결에서 우 의장이 이것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이기 때문에 야권 단독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오늘 만약에 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선언했지만 4명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국정 혼란이
예산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이 탄핵에 찬성을 했거나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혼란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부총리가 이 대행으로 나설 수 있을지 또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오늘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을 기준으로 의사봉을 두드려서 국회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면 네.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고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위한 최소 인원이 15명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정확히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최 부총리까지가 이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탄핵의 마지노선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최 부총리까지 탄핵이 되면 국무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 측 일단 재판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요.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참석 여부가 좀 불투명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완료하고 재판에 참석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변호인 단으로는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변호사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요. 여기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외곽 지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선 상황인데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의 혐의까지 부인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란 프레임 자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전략이 가장 큰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비상계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 해석도 조금씩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민주당의 폭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이러한 주요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면 부인 전략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친윤계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간 국민의힘이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이 원내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싸우지 말고 내부 인사 중에서도 좀 존재감이 옅고 본인 정치를 하지 않고 무게감이 있는 당내 중진 의원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에 나경원 의원도 조금 전투력이 있는 인사로 물망에 올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합이 맞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서로의 색채가 강하다 보니 충돌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으로 가게 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사실상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고문 같은 느낌이고 실질적인 당 운영이나 이제 방향 설정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취임 후에 대국민 사과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오히려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도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과다 대표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게 조금 정확할 것 같고요. 여론조사에 이 보수에 실망한 지지층들은 잘 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인 응답층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보는 사람들에 가까워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번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보수가 다시 극렬 지지층, 태극기로 회귀하게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